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도시군 계획시설 등을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번과 4번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과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번은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에서 각각의 사업 절차를 다룹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그 내용 따로 두질 않고 있습니다. 반면 3번과 관련되어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결정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프라를 기반시설이라 했습니다. 여기 기반시설에는 도로, 학교, 병원 등이 기반시설에 속해 있는데 저 기반시설의 설치를 국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과 민간이 직접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삼성의료원 등이 있는데 그러한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은 분명 종합병원이지만 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죠. 그래서 이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는 것과 도시군 관리 계획 외의 방법, 병원 등을 만들게 되었을 때 돈을 벌 수 있다 판단하면 민간이 자금을 조달하여 직접 개발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그냥 기반시설이지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이후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과 함께 도시군 계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도시군 계획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를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우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잠깐 함께 살펴놓습니다. 양가 1번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은 총 50여 개가 있습니다. 저 50여 개 기반시설을 비슷한 용도로 묶어 7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1번이 교통시설입니다. 도로 등을 말합니다. 2번 공간시설입니다. 광장이나 공원이 공간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3번은 유통공급시설로서 수도, 전기 등의 공급, 설비가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합니다. 학교 등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되고 하천 등은 방제시설이며 장사시설은 장례식장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시설에 속합니다.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러한 것들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여 개 기반시설을 그 용도가 유사한 것으로 7가지 시설군으로 현재 분류하고 있다. 그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광역시설입니다. 여기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의 설치 장소가 2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설치되어 있거나 2 이상의 특광시군이 함께 사용하는 기반시설을 광역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 매립시설은 현재 인천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장소가 인천이지만 실제 사용하는 도시가 2 이상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도 광역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광역시설은 크다, 넓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2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설치되어 있거나 2 이상의 특광시군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시죠? 양가로 2번 도시군 계획 사업 등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기반시설 추천호수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결정된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기반설의 설치 방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만 설치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 있죠. 그래서 학교가 분명 기반 시설이지만 공립학교 외 사립학교도 존재하고 종합병원이 기반설인데 국립병원, 시립병원이 있듯이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반설의 설치 방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하는 것과 도시군 관리 계획 외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면 결정된 이후에는 그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줄만 쳐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을 도시군 계획설 가로 해놓습니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가 그 사업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주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도시군 계획시설 대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렇게 틀린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바로 밑에 기반시설이라 적어놓고 가위표를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데 박스 속에 1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 2번 도시개발 사업, 3번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3과 4는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 저 3, 4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을 통칭한 표현이고 그 세 가지 사업에는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대상이 되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이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자주 시험에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함께 봐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하면 지형 도면을 즉시 작성 고시하고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수용 등의 시행하고 공사 완료 공고라는 것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3단계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계략적인 절차를 파악해 놓으시는데 이게 근거가 되어야만 향후 도시개발 사업 절차와 정비 사업 절차를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3단계로 구성되게 되는데 그 중에 1단계입니다. 도로 등의 기반설의 설치는 개인이 만들게 되면 사도라 표현하고 나라에서 만들게 되면 중앙이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만들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만들고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도로가 왕복 4차선이라면 이 왕복 4차선 도로 만들고자 도로 예정지에 대한 측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 설치와 관련된 기본계획 계획이 마련되게 되면 주민에게 공람시키게 되는데 이 주민이 공람 기간 중에 왕복 4차선 도로는 향후 도로에 운행하는 차량 정도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주변 지역의 신도시 개발 사업이나 또는 산업단지가 조성되게 되면 도로가 왕복 4차선 가지고는 부족하다.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타당하다 판단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에 반영하여 왕복 4차선이 아니라 8차선을 만들고자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 방향이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향후 도시 성장 발전이나 주변 다양한 여건을 살펴볼 때 남북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런 정당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이를 반영하여 공람에 관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도로 규모나 그 위치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왕복 8차선 도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이런 도로 설치와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이후 도로 설치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결정권자에게 결정 신청하게 되며 결정권자는 이런 도로 설치할 때 만약 산이나 농경지를 지나가게 되면 저 산을 밀어버리고 도로 만들거나 농지를 매립하여 도로 만드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지 산의 주인인 산림청장과 농지의 주인인 농림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도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하게 되면 산을 밀어버리고 농지를 밀어버리고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 도로의 규모가 도시계획상 적정한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설치를 결정하게 되면 도로 설치를 결정했다고 이에 대해 고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서울신문 등의 다양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신문에 광고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고시입니다. 보통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보에 행정처분과 관련된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를 하고 이 고시만 한다고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로 만들어지는지 명확하게 일반인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도로 예정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땅을 강제로 수용당할 처지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그 지형 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지형 도면을 열람하게 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떤 규모의 도로가 만들어지는지 일반인도 충분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효력은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 것은 오후 6시에
지형 도면이 고시되더라도 그 때부터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기간 계산과 관련되어 초일, 불사리 원칙을 공부하게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 발생에 있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 이날이 아니라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토지 가치에 대한 영향을 심하게 주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고려하여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정된 도로 설치가 예산 집행과 관련되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부터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행정청의 예산을 사용하여 직접 설치하게 되는데 그 집행 언제쯤 가능한지,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켜 그 사업 시행 가능성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 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3년 이후 언제 시행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2단계 집행계획에 반영하여 그 사업 시행 여부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1단계는 도로 등의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한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위치가 확정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1단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형 도면을 토대로 도로인 도시군 계획설 위치가 결정되게 되면 그 위치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되게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이 있다면 개발구역이라 하고 정비사업하는 곳이 있다면 정비구역이라 표현하며 학교 등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가 있다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하는 자가 존재하는데 그들을 우리는 시행자라 표현합니다. 내가 살 집을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건축주라 표현하고요. 반면에 도시군 계획사업, 공익사업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행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시행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왕복 몇 차선에 도로 만들 것인지, 도로 위치,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설치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 실시 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하게 되면 저 실시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 설치하는 자는 입안권자 설치하는 것이다. 결정권자 설치하는 것이다. 입안권자는 기본적으로 특광시군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도로 만드는 자는 서울시장이, 성남시에 도로 만드는 자가 있다면 성남시장이 만들어야 되죠. 그 입안권자가 바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가 되고 저 입안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 실시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결정한 자는 결정권자이죠. 결정한 대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시행자 작성한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결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결정권자가 고시함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인가받아야만 사업할 수 있거든요. 여기 실시 계획 인가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
처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하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죠. 그 건축 허가의 성격이 바로 실시계획 인가와 동일한 성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실시계획 인가 받게 되면 공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 도로 설치가 필요하다면 그 도로 부지, 바로 도시군 계획설 부지입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공익사업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는 사전 현금 보상하는 방식인 수용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공사 완료 공고 당일 테이프 커팅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기간은 공사 완료 공고하는 날까지가 사업 시행 기간이고, 그 다음 날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현재 3단계로 구분하게 되는데, 1단계는 지형도면 고시함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어디인지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2단계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 실시계획 인가 받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자, 시행자는 누구이다? 입안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가 입안권자로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이며, 실시계획 인가는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공사 착수하고 땅을 강제 수용하는 자는 특광시군인 입안권자가 하고, 그 공사가 다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런 3단계에 관한 구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된 1단계 절차에 따라 기업, 기반설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방법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지만, 저 기반설 중에 돈벌이가 되는 기반설이라면 개발 행위 허가 받아 도시군 관리 계획 외의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언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보유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작성하여야 하고, 지형 도면 작성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지형 도면 줄쳐 놓습니다. 이 지형 도면이 고시돼야만 어디에 도로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디귿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추천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계별 집행 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 계획은 토지에 관한 계획이다, 돈에 관한 계획이다.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이것 돈과 관계된 재정 계획이거든요. 이 재정 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돈과 관련된 행정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있어서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이고, 용도 지역이 지정 변경되는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 필요 없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만 필요한 행정계획이다. 그 정도 봐놓습니다. 그리고 2. 시행자 실시계획 인가편입니다. 특광시군은 관할 구역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서울에 도로 설치하는 자는 서울시장이라는 것, 성남시에 도로 만드는 자는 성남시장이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에 인가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이분은 결정권자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은
결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구분하시는 게 항상 필요한 겁니다. 3번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할 때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 추정수입니다.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여기 준용이란 말은 법률 용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른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준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토지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명칭 참 길죠.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얘를 공치법이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이 공치법을 적용하는 것이 토지 수용과 관련된 일반 법률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치법에 따른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공치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이 고시되게 되면 그때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공치법상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 때 그 필요한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 국토계획법과 달리 개별 특별법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 상대하는 것보다 실시계획 인가권자인 결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외 시도지사, 대도시장도 결정권자로서 실시계획을 인가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공익사업 인정받는 것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수월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뭐하면 실시계획 고시되면 저 실시계획 고시는 2단계 마지막 절차이죠. 저 실시계획 고시하면 바로 뭐 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 물어보면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물건,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역권 등의 또는 지상권 등의 물건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강제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아니라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 외의 땅에는 수용 못하겠죠. 부지에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것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준공검사한 때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 완료 공고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공고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모두 완료된 때 결정권자가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3단계 개념 잡아주시는 것. 1단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고 즉시 지형 도면 작성하여 고시하고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고시되게 되면 확정되게 되면 2단계 입안권자인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결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결정권자가 고시하면 공사 개시할 수 있죠. 어떤 방법으로?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법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 개념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지구 단위 계획부터 함께 내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